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8일 손상대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6일 형님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재판에서 최종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이재명은 경기지사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정치 행보는 물론이고 대권 가도에서도 나름대로의 가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접한 많은 법조인들과 국민들조차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너무 많다, 이런 의견들이 예상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SNS는 물론이고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등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사 12명 중에 찬성한 7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들도 일제히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대법원이 민주당 소속 은수미 성남시장의 당선 모형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이번에도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이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날을 세웠습니다. 통합당의 배준영 대변인은 비록 사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다, 도민과 국민께 남긴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국민의당도 판결 취지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지사의 거짓말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아니라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비판자는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제가 수많은 그 글들 중에 이거다, 나름대로 딱 삘이 꽂힌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건 왜냐면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걸 들여다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겠다. 이건 기자의 시각을 떠나서 법조인의 시각으로. 그래서 찾아낸 글이 지난 1월 7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명예퇴직한 임무영 변호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글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토요일을 맞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좀 공감을 하실 겁니다.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개 법원이든 검찰이든 엉터리 판결이나 결정을 보면 앞부분에는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일반론을 줄줄이 나열한 다음 정작 결정적 쟁점에서는 딴소리를 합니다. 이 판결 역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앞부분의 원론적 이야기는 나무랄 데가 없지요.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면 이상한 이야기들이 튀어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관인 게 아래 인용한 부분입니다. 국가기관이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그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법원 판결에서 당당하게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저 말의 앞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의 법원 판사들은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그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맥락을 볼 능력이 없어서 기계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만을 부과하려 드는 수준 이하의 존재들이다.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저 말을 들은 다른 수많은 판사님들은 아마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 말의 뒷부분 역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죠. 우선 제가 말했듯이 판결 전반부에 나왔던 원론적이고 옳은 이야기를 먼저 인용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 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이고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후보자들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걸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법원이 올바르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일은 공직 후보자로 나선 더 이상 당연히 짊어져야 할 의무입니다. 도대체 저런 소리를 판결문에 쓰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을지 궁금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에게 거짓말할 자유는 없습니다. 시중에 우스갯소리에 거짓말이 직업이라고 조롱당하는 정치인일수록 더더욱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법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걸러내자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해당 조항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으로 포섭하는 억지 논리를 소위 일국의 최고 법원이라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니 참 안타깝군요. 2020년 7월 16일 제헌절의 바로 전날은 대한민국의 법치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이것도 참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분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다른 글을 하나 좀 들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판결문을 보기 전에 단언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사를 근거로 할 때 도대체 다수 의견을 쓴 대법관들은 공선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이유가 뭔지를 어떻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선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허위사실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막는 것이 가장 큰 입법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당선을 막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 공선법 제250조 제2항은 일단 인정되면 무조건 당선 무효가 되도록 벌금형의 한이 500만 원인 것이죠. 물론 이것도 250만원의 선고유예라는 편법을 생각하는 정치판사들로 인해 입법 취지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해 적용된 공선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인데 이 조항의 기본 취지는 유권자에게 진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질문에 진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즉 법률 용어상 부작위에 의해 허위 사실을 공포하는 방식 역시 공선법 해당 조항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던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이 지사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도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대법원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법률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아니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조차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명수, 건순일, 김재영, 조재현, 박종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이 사람들의 이름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사법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 우리 임무영 변호사의 두 건의 글을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공감하는 법률적인 용어보다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분이 도대체 우리나라 대법원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법률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데 한 가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가는 길은 빨간 나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또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대법원으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히 멀리 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자신의 글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임무영 변호사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